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33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331번 피고 적격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피고 적격은 기본적으로 피고 적격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권한 위임 관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권한 자체가 위임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누가 돼야 돼요? 권한을 받은 행정청이 돼야 되죠. 수임청이 돼야 되죠.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줄여서 수임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는 수임청으로서 이거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게 이제 판례에서 있는 판례는 요 정도거나, 요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렇지 않고 대리로 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내부 위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위임을 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즉 국민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권한이 위임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위임된 건지 아니면 대신하는 건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명의죠, 명의. 대외적 표시. 누구의 이름으로 표시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권한이임 관계인데 위임청의 이름으로 표시가 되었어. 그러면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부 이임에 불과한데 수임청의 이름으로 했어. 그러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제일 중요한 기준은 명의다. 하지만 이 명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러면 이걸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31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을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임청으로서 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 틀렸죠? 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피고가 돼요? 소속 장관.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 이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되죠. 대통령은 소속장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최고 권력. 최고 권력은 직접 피고가 되지 않는다. 그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단은 공단이 되는 거예요. 공단은 공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챙겨야 될 게 합의제 기간. 합의제 기간은 보통 명칭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끝나요. 자, 합의제 기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합의제 기간 자체가 되는 겁니다. 즉 위원회는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외외적으로 여러분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지. 다른 건 다 위원회가 자체가 피고인데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혹은 중앙노동위원장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시도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시도인사위원회. 거기도 시도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챙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위원회가 되는 거. 토지수용위원회. 지금 나온 것처럼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시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뭐 있을까?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판례에 있는 것들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원칙은 위원회는 위원회가가 원칙이야. 근데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요거죠, 요 두 개를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그냥 뭐 눈에 익혀두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러니까 331번의 마지막에 있는 자,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가만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았고. 그 다음에 332번 가겠습니다. 332번. 자, 가 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한국자산관리봉사 자체가 피고가 된다. 세무서장 X. 자, 나 바르지 못한 것 찾는 거니까 일단 가 바르지 못한 거고요. 나 보겠습니다. 위임의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런 거는 원칙상 이런 뜻이죠. 그죠? 원칙상. 자,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자, 밑줄 긋습니다.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사실. 외부적으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맞는 말이죠. 다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의한 법률 관계의 변화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후단에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 접격을 갖는다. 여러분,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처분행정청.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주체를 의미하는 거죠. 행정주체. 라 보겠습니다. 자, 공단 이사장이야, 공단이야? 공단은 공단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똑같아. 공단은 공단이 피고입니다. 공단은 공단이 피고다. 자, 라 틀렸죠?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보상심의위원회면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다. 아닌 것은 중앙노동위원회랑 시도 인사위원회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위원장이 아니라 보상심의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겠죠. 또 민주화법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광주법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맞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행정청이 없어졌어. 그러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주시고. 바에 여러분 별표 칩시다. 잘 챙겨주세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계된 행정청이나 아니면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무귀속 주체. 자, 333번 보겠습니다. 333번. 자, 사례 1. 지방소방서장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은 한 단계 위에 상급에서 하죠. 여러분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판례에서 나오는 소방서는 여러분 소방직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에요? 국가직으로 됐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국가직으로 된 거죠. 원래는 지방직이지. 지방소방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라서 지금은 이게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소방서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단계 위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정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례 2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했어. 자, 에게 위임된 경우면 위임을 받은 즉 수임청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피고가 되겠죠. 이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수임청이 된다. 그러면 자 사례 2의 피고에서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 3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례 3번. 목포경찰서장을 대통령이 징계했어. 그럼 대통령의 처분이죠. 그러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겠지. 맞아? 소속 장관 누굽니까? 경찰서의 소속 장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경찰서와 관련된 것은 소속 장관을 급을 경찰청장으로 봐줍니다. 예외적인 이것도 챙겨주셔야겠죠. 원래 경찰청의 소속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인데 경찰청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좀 급이 높은 거야. 급이 높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3번은 2번이 맞아요. 2번이. 자, 그 다음에 33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판례들 중에서 피고 적격에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여러분 일단 사업 시행자는 수용재개 신청할 수 있죠? 자, 수용재개를 사업 시행자 신청하는데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신청을 했어. 근데 그 결정은 수용 재결이 되겠죠?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된 상태예요. 그러면 수용 재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신청만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신청만 기간 내에 하면 돼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신청은 꼭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수용 재결의 신청 어떤 기간?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신청을 기간 내에 하라는 거지. 기간 내에 수용 재결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뒤에 있는 신청을 미리 해놨으면 뒤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수용 재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소득세, 국세,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어디서 걷냐면 세무서장이 걷어. 세무서장이. 근데 여러분 주민세, 거기 주민세라고 되어 있죠? 주민세는 자, 주민세라고 하는 거 딱 티가 나지. 주민이란 말은 지방자치에서 써, 중앙정부에서 써. 지방자치에서 쓰는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국민이라고 그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이라고 그러고. 자, 주민세는 당연히 지방세과 국세과? 지방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는 어디서 거냐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여러분, 고양시 가면 세무과에서, 고양시 세무과는 지방세 걷는 데고요.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 있지. 고양세무서. 여기는, 중앙정부의 세무서에 그냥 고양 지부인 거야, 지부. 구분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3번 보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세가 뭐에 약간 영향을 받냐면 소득세에 영향을 받아. 근데 어쨌든 핵심은 주민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아니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예요. 그러니까 주민세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누가 피고가 돼야 될까? 여기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시장이나 군수가 돼야 되겠죠. 시장이나 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세무서장은 야 내가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부과하겠지. 소득세에 불만이 있으면 세무서장한테 따져야 되겠지만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에 불만이 있으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겁니다.
구분하시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었죠?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당사자 소송이다. 자, 그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335 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 별표 치시고 별표 2개 쳐도 돼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는 누구한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요거 얘기하는 거죠. 중노위 위원장.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가. 자, 그러니까 가 맞는 말이죠. 나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처분을 했으면 소속 장관 피고로 한다. 맞고요. 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안 되죠.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총장. 틀렸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되지? 지방의회도 넓게 보면 합의제 기관이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또 여러분 혹시나 해서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자체가 조례는 처분성 갖기가 힘들죠. 힘들어 조례는 입법이니까. 근데 처분성을 가질 수도 있지. 드물분교 조례 같은 경우 처분성 가질 수도 있죠.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준다면 처분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처분조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분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피고 누가 돼야 돼요? 그건 단체장이야. 조례는 공포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공포권자에게 공포권자가 피고가 되는 거야. 조례일 때는. 교육조례는 누구한테 해야 돼? 교육감한테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조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방의회의 제명징계 의결에 대해서 따질 때는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는 거예요. 조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다. 마도 별표 치시고.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에 대한 피고는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 이거 2개 꼭 외워야 되겠죠? 이거 2개. 자, 시도인사위원장이 틀렸어요, 마.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청장, 처장.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다마 2개. 됐어요? 대상적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 넘어갈게요. 즉 처분성 여부는 대상적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336번 갑니다. 336번. 자,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즉 처분성 인정한 거 가 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있죠. 왜냐하면 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게 결정이 돼.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이다. 그 다음에 어떤 글씨가 여러분의 눈에 크게 들어와야 돼.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협의취득의 기한, 손실보상금 한수 통보는 그냥 사법상 이행 청구에 불과합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다. 가는 동그라미, 나는 X. 다 볼게요. 여러분, 주택 공급 규칙에 의거한 특별 분양 요구자에게 입주권 부여를 거부한 행위 처분성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판례에서 특별 분양을 요구한 사람은 신청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 특별 분양 요구권자에게 입주권 부여를 거부했으면 이거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로 봤는데 을은 내가 사업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업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 통지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통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통지. 자, 시험에 만약에 거부 처분을 했다. 사업주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 자체는 처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통지는 알려준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을 통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 통지. 그래서 처분성 없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 명칭을 결정했어요.
항만 명칭 결정했다.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다라는 게 딱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들어서 어떻게 할까? 여기가 양양이고 여기가 속초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 이걸 양양만으로 하는 거는 양양 지방자치단체에게 되게 중요하겠지. 속초만으로 할 거냐 양양만으로 할 거냐 막 싸우겠지. 예. 그때 항만 명칭 결정을 누가 해줘야겠어? 당연히 얘네들은 싸우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 명칭 결정이 이 지자체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항만 결정이 양양만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내 법률 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둬야 돼. 세 가지. 지금 나온 항만 명칭 결정, 항만 명칭.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판례 중에 혁신도시 관련한 판례가 있어요. 혁신도시가 원주로 딱 지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춘천 주민들이 그걸 소송을 한 거야. 근데 안 받아줬어. 왜? 이게 혁신도시로 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직접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거야. 춘천 시민들한테. 혁신도시 결정.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동사무소 명칭. 명칭, 요 세 가지. 이런 게, 지자체에게는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하지. 원주는 혁신도시로 결정이 되면 막 원주는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좋아가지고. 근데 춘천은 두 군데가 올라갔는데 연주가 됐으니까 열받아서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익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겐 중요하겠지. 근데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성이 민감하지만 처분성이 없다. 자, 그럼 많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다 가중처벌의 요건 써주세요. 경고 그 자체가 권리무관계 변화를 주진 않을 수 있겠지만 소이익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됩니다. 경고를 계속 받으면.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무관계 변화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중처벌의 요건일 경우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가, 다, 바. 이렇게 됩니다. 가, 다, 바. 예상 문제의 문제 유형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거 한 두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든 것 같아. 막 이상하게 옳은 게 몇 개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 337번처럼 정상적인 문제가 없어. 자, 337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국세예요, 국세. 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국세. 자,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직권 말소 행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이제 사업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자로서 기능을 못해. 혹은 위장사업자야. 자, 안 되겠다. 여러분 209페이지 340번 보세요. 그게 약간 자세한 340번의 1번 판례가 약간 자세한 판례예요. 이게 이 얘기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위장사업자야. 위장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자 정정을 했어요. 그거는 행정처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사업자는 원래 권리가 없었어.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소했거나 정정했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1번 옆에다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정정 기재일 뿐. 그냥 정정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쓴 것뿐이야. 썼다고 해서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냥 정정 기재일 뿐이다. 위장사업자에 대한 거예요. 위장사업자에 대해서 정정 기재한 것뿐이다. 정답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쭉 있는데 뭐. 그럼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 전용 허가 취소 통보되죠.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특허일 거야, 허가일까요? 특허겠지, 특허. 전용, 점용, 이런 거 다 특허야. 뭐 특허를 줬다가 취소했어. 그럼 당연히 처분이지. 그쵸?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나온 거죠.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처분성이 있습니다. 4번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처분성 있습니다. 옆에다가 여러분 행정지도 X라고 써요. 이건 행정지도를 한 게 아니야. 행정지도를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성희롱을 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시정조치까지 해라라고 처분을 내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8번. 이거는 뭐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쏟아 부었어. 자, 체크 잘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A그룹에서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자, 불문경고조치 처분성 있어, 없어? 있어. 자, 불문경고조치가 뭡니까? 묻지 않고 경고 정도만 한 건데 이것도 가중처벌의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 이건 다른 데서도 많이 배우는 거죠. 불문경고조치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익숙한 거 나와요.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처분성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사법관계예요. 처분성 없습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처분성 없으나 처분성 있는 조례로 매일 나오는 게 두밀분교 폐지 조례죠. 이런 걸 처분 조례라고 하는 거야. 피고는 지자체 장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건 처분성 있지. 그 다음에 한국마사의 행정청 아니라고 그랬어. 처분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처분성 있다고 그랬죠. 처분성 있는 거 3개. 불문경고조치, 두밀분교, 성희롱 결정 요 3가지 챙겨두시면 돼요. 나머지도 처분성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B그룹 보겠습니다. B그룹. 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이건 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자, 여러분. 입찰과 관련해서 입찰 참가자 제한. 그래서 입찰 참가자 어떤 참가자를 제한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 제한하는 거예요. 부정당 업자. 정당하지 못한 업자들을 제한하는 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행정청이 야, 너 입찰 참가하지 마 라고 제한하면 그거는 처분입니다. 공법관계고 처분성 있어요. 하지만 공사나 공단이 하는 것은 사법관계로서 처분성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은 공사야, 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부정당 업자에게 대한 이거 제재 처분이 입찰 참가자 제한한 거거든. 요거는 처분성 없어요. 공사에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 아까 이거 처분성 없다고 그랬죠. 직권말소행위 처분성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직원관계. 자, 행정청이거나 조합, 직원관계에서 행정청이거나 조합인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죠. 근데 공사, 공단 처분성 없어요. 공사인데 이름만 공사인 경우에 처분성 있는 거 하나 있지. 주한미군 의료보험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인가 직원조합인가 그거 있잖아. 그거는 조합으로 끝나지만 그거는 처분성을 갖죠. 그건 일반적인 공사공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예외적으로 하나 제가 여기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마다 꼭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무슨 조합이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임직원 징계하는 거 처분 아니죠. 사법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처분. 이거 처분성 있습니다. 운수권 배분 처분은 권리 의무, 그러니까 권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B그룹에서는 한 개 있어, 한 개. 맨 마지막 한 개. 항공운수권 배분 처분. 요것만 처분성 있고, 나머지는 처분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그룹 다 처분성 있습니다. 다 처분성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아까 이거, 이건 아까 건 아니구나. 아까 거는 그냥 의원 징계고, 이거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처분성 있고요.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이것도 피고는 지방의회겠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이것도 처분성 있습니다.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결정 처분성 있고요. 토지 분할 신청 거부 처분성 있고, 방산물자 지정 취소 처분성 있고, 세무조사 결정 처분성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특히나 지방의회 의장 별표, 지목 변경 신청 반려한 거 처분성 별표, 세무조사 별표, 토지 분할도 별표. 거의 다 별표인가?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몇 번이에요? 338. 자, 지목 변경 신청 반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자. 자, 여러분. 비슷한 거 제가 묶어드릴게요.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겠지. 지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지냐, 아니면 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데냐, 건물 지을 수 있는 데냐, 아니면 뭐 임야로 둬야 되는 거냐, 뭐 등등의 지목에 따라서 다르겠지.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거 거부한 것도 처분성 있어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뭐 소유권도 나눠질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 변경 신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토지 면적이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한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100평으로 돼 있어. 근데 실제로 가서 재봤더니 50평밖에 안 돼. 그러면 100평짜리 돈하고 50평짜리 돈하고 평당 금액이 결정될 건데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이건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해. 토지대장에서 명의를 직권 말소하는 경우, 이거 처분성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이 올랐어. 자, 토지대장에서 그냥 직권 말소했으면은 이후에, 이 토지를 가지고 뭐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대장에서 직권 말소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여러분 작성 신청 이런 거 다 처분성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자, 그런데 자, 토지대장 나왔으니까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잘못됐어요.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어. 이거 처분성 없습니다. 이거는 뭐 소유관계가 토지대장상에 이름이 있든 없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소유관계가 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토지 거래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처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 자, 무허가 건축물 대장.
자,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서 삭제된 거, 삭제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처분성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도, 대장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처분성 없습니다. 처분성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청산됐어요. 법인이 청산되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처분성 없습니다. 법인 청산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어진 거지, 상표권을 취소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 자체로 처분성 없고, 그 다음에 자, 사업자 명의 변경, 이것도 처분성 없고, 그 다음에 인간 증명 행위도 처분성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 일단 이거 처분성 있는 거지. 건축물 대장 관련한 거 다 처분성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은 토지 대장에서 직권 발생한 거랑 소유자 명의 변경한 거랑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실은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처분성 없는 걸로. 아시겠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뭐 지목이 변경되고 어떤 목적,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 면적이 변경된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토지 대장상 소유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서 이름이 있고 없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이름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성 있고 없고 잘 구분을 하세요. 자, D그룹 보겠습니다. D그룹. 자, D그룹. 자,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거는 사법 관계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거, 자, 기부채납 해줬으니까 나 좀 사용하게 해줘. 그 기간 좀 연장하게 해줘. 그렇게 하는 거 사법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학력 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 명의 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요것도. 자, 기본적으로 명의가 변경된다는 거, 혹은 양도 양수 관계, 이런 건 다 처분성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있어야 돼, 정상이야.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권리가 B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처분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이 명의가 변경된 것 자체로는 처분성이 없는데, 일반적인 명의 변경,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의 변경 신청, 교육시설 설치자 명의 변경 신청은 당연히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것도 처분성이 있는 거고. 자, 의료보험연합회 심사 결과 통지는 거의 처분성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판례가 나와가지고. 자, 머리 아프다. 338번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처분성 있는 거 위주로 외우세요. 처분성 있는 거 위주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33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불인정되는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범 처벌절차법 소송의 자료 제공자에게 과세관청이 교부금을 불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조세범은 잘 안 잡히지. 잘 안 잡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정보를 혹은 자료를 누군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신고하면 돈 주는 거랑 똑같아. 우리 범인 신고, 살인범 이러면서 신고하면 범인 주는 것처럼 조세범 신고하면 교부금 주는데 그걸 안 줘. 그러면 당연히 주기로 한 걸 안 준 거니까 이건 처분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에게 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겠죠. 저도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는 A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A라는 직장을 다닐 때 국민건강공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 그만두지. 그럼 이거 날라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딱 날라와요. 그리고 취업하면 또 새로운 직장으로 그 건강보험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실업자의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되실 거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직장을 바꿨기 때문에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냥 통지를 받아서 권리무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이 없어. 정답 2번. 자, 3번. 자, 신문 등록. 이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건 허가에 가깝겠죠. 허가. 요건만 갖추면 신문 등록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문 등록도 그래. 갖고 막 이상한 언론이 너무 많아. 듣도 보도 못한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차이나 여론조사도 그죠?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원래 여론조사는 딱 돈을 모아가지고 딱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는 여론조사가 막 많아. 그러니까 막 결과가 편차가 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처분성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처분 4번 별표. 자, 승진 후보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이에요.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 그 얘기는 명부에 없으면 승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런데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명부에 있는 사람은 승진될 수 있고 명부에 없는 사람은 승진될 수 없는 제도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했으면 이건 처분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됐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40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